안녕하세요. 8시 3분 돼서 오늘 멘토링 클래스 첫 수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BDA에서 멘토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하고요. 오늘 첫 강연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공공데이터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제가 수업 시작 전까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국가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오늘 강의 잘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데이터 사이트가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이트에서 무슨 데이터를 쓰고 또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거 추천 한번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 살펴보고, 가설 세우고, 데이터 분석까지는 간단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그렇고, 첫 수업이어서 코드나 이제 시각화, 아니면 전처리 같은 걸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멘토단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멘토단은 BDA에서 지금 학회원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부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팀원은 네분이신데 팀장님이랑 부팀장 그리고 팀원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이제 김민지 멘토단 팀원이고요. SQL 문법 기초반이랑 데이터 분석 전처리반 판다스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들어가면서 공공데이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주로 사용했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 포털. 지금 여기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 통계 데이터 있는 곳이고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치면은 이 국가 통계 포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열린 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 포털, 뭐 국민건강보험,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로 나머지들은 로그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딱 사용하려고 할 때 로그인을 하라 그러면은 괜히 그 사이트는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로그인 회원가입하고 만드는 것도 귀찮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곳을 주로 쓰다 보니까 요렇게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실제로 옛날에 분석할 때 이용했던 사이트인데 한국 사회과학 자료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서베이에 응답하고 문항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설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초보자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공공 데이터 접하실 때 여기 서울대학교 코스닥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로그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 로그인 하기 싫어요 하시면 여기 국가 통계 포털 여기서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국가 통계 포털 같은 경우에는 연년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2010년부터 뭐 2020년도까지의 뭐 경향을 보고 싶다 하시면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통계 포털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이크로 데이터나 지역 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치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고 들어가 봤는데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진 않았는데 대충 보니까 통계 데이터 같은 것들은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실 만한 것들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AI 허브가 조금 재밌었는데요. 실제로 AI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데이터 접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겔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데이터 공부할 때 캔을 많이 사용하시죠. 지금도 공모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캔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깔끔하고 이제 공모전용으로 나온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모델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해보시는 분들이
이런 모델링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고 싶다. 또는 이제 리더보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통계 어떤 모델링을 사용했는지를 뭐 보고 싶다 하시면 캐글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데이터 여러 데이터 사이트 중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 뭐 예를 들면 사회과학이면 아까 보여드렸죠? 이 코스닥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나 연년도별로 보고 싶어요 하면은 국가 통계 포털에서 연년도별로 데이터를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요 하면은 서울시 열린 광장 또 이게 시도마다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뭐 지금 뭐 어디 뭐 경기도시에서 보고 싶어요. 경기도에서 보고 싶어요 하면은 경기도 통계청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여러 데이터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한 사이트를 들어가서 데이터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운행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여기를 지금 가져왔냐면 이 뚜렷한 목표와 분석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통계 그냥 분석할 때 내가 만든 모델링, 내가 배웠던 코드들 막 써보고 싶어서 아무 데이터만 갖고 와서 막 진짜 이게 맞지도 않는데 모델링 막 아무거나 쓰고 막 아무거나 막 시계 분석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분석 보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내가 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렇게 전처리를 했고,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 수상작 모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수상을 하신 분들의 결과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들 참고하면서 나만의 보고서를 한번 써보고 또 그 써본 거를 제출해 보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수업에 들어가면 오늘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뇨 망막 병증이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게 당뇨병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었고요. 건강검진 관리에서 한 시력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시력 데이터 중에 이제 그래서 시력이 지금 변수로 들어가 있는데 시력 밑에 뭐 고혈압, 당뇨병,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당뇨병이 있으면 시력이 감소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4년도 1월 1일에 게재된 글인데 당뇨 망막병증이란 당뇨병이 있어서 생기는 병인데 그것 때문에 시력이 감소한다. 이걸 보고 저도 이 데이터를 찾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혈당 스파이크다, 뭐 젊은 당뇨 이런 것들이 지금 떠오르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당뇨? 당뇨 그래 뭐 위험하지 했는데 당뇨에 대한 합병증의 위험도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실제로 당뇨보다 당뇨 때문에 오는 합병증들이 위험한데 그 중에서도 눈으로 오는 시력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거라고 해서 한번 스크랩을 해봤고 오늘 데이터를 알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시력 데이터고요. 반응 변수는 좌측 시력, 우측 시력이 되어 있습니다. 반응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저희가 볼 목표 시력이고요. 설명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성별, 에이지 그룹, 고혈압, 진료, 뭐 당뇨 진료 여부, 그리고 녹내장, 뭐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있는데 에이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4를 1로 지금 1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보면은 가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가설이 조금 떠오를 수 있어요. 나는 뭔가 남성보다 여성이 눈이 좋으려나? 잘 모르겠네. 근데 연령대에 따라서는 눈이 뭐 시력이 나쁠 수 있겠다. 연령대 그룹이 커지면 시력이 낮아질 수 있겠다. 고혈압이 있으면 시력이 달라지나? 또는 녹내장이 있으면 녹내장 있으면 시력이 낮아질 것 같은데? 라는 가설들을 세워서 이 가설을 증명해내는,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수업 전에 코드를 전달 드렸는데요. 요 코드를 이렇게 코드 파일로도 드렸고, PDF 파일로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PDF 파일 지금 코드를 실행하시기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면은 이 PDF 파일 통해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왜 이 국가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요즘 떠오르는 당뇨 키워드가 있었고, 또 실제로 당뇨랑 시력에 어떤 결과가 있지? 뭐 어떤 상관이 있지?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당뇨 망막병증이 시력 저하 원인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거 22년도 기사긴 한데, 중앙대병원 교수님께서 논문을 저술하셨고, 실제로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나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시력과의 상관관계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실제로 뭐 검증이 된 거냐라고 하면은 논문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신 이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인데, 네, 영문으로 되어 있죠. 요거 간단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고,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된다. 뭐,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논문도 나중에 드릴 테니까 혹시 읽어보고 싶으시면 읽어보셔도 되지만, 의료계 쪽 논문이라서 사실 토끼랑은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만을 위해서 가져온 논문이고요. 그러면 다시 들어왔을 때, 음, 이제 시작해 보면은 간단한 코드들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폰트 제가 설정이라고 해놨는데, 정말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어차피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깨지는 일이 없는데, 제가 당뇨병하고 당뇨 망막병증이 DR하고 D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 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글로 미리 써놔야겠다 해서 폰트를 지금 깨지지 않기 위해서 폰트 처리를 해놓은 거고요. 저는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 폰트는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는데, 맥 같은 경우에는 폰트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글에 쳐보시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도 되고, Q&A에 나중에 남겨주셔도 돼요. 맥 안 돼요 하면은 한 번 더 맥 쓰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티나랑 뭐 이렇게 있는데 명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그래프의 뭐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써놓은 코드고요. 이제 불러보면 저는 3.18 시력 데이터라는 내용으로 했는데 지금 제 이 주피터에는 시력 데이터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불러오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거 복붙해서 붙이시면은 오류가 나지 않을 거예요. 3.18 시력 데이터라고 쓰게 되면은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난다, 데이터가 안 불러온다 하면 한번 복붙해서 해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수업들을 보니까 머신러닝이나 지금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룹 파일까지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을 건데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별책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결측지가 없는 데이터를 좋아하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는 정말 없습니다. 결측지가 많은 게 다수인데 이 데이터는 제가 일부러 결측지가 없는 걸 좀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 결측지가 하나도 없는 데이터를 골라왔고 뭐 인포메이션 보면은 뭐 정수다. 결측지가 넌нул이다. 그리고 100만 정도 데이터가 있다. 1000만이네요. 아, 100만이구나. 죄송합니다. 100만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있고 보시면 뭐 이렇게 그룹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변수들 확인할 수 있죠. 변수 확인해 보면 성별, 에이지 그룹, 뭐 왼쪽, 오른쪽, 뭐 고혈압, 당뇨병, 뭐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있는데 설명들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0은 없다, 1은 있다고요. 남성, 여성의 경우 1이 남성, 2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전처리를 해보면, 지금 제가 9.9를 0으로 바꿔놨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보시면, 실제로 이 데이터에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가져온 데이터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고, 여기 사이트에서 그냥 퍼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9.9를 실명으로 표기를 한대요. 그래서 실명인 분들을 9.9로 표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9.9로 하게 되면은 뭔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왜 9.9로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보니까 혹시 시력에는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시력에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 시력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력은 왜 마이너스가 생겼냐라고 하면은 이제 시력이 아예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건 0으로 표기를 하고요. 마이너스나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오목 렌즈, 볼록 렌즈 때문에 붙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실명인 9.9를 나는 0으로 바꾸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전처리를 진행해 준 겁니다. 그래서 0으로 바꾸는 데이터 가져왔고 0으로 바꿔서 데이터 U에 넣어줬어요. 처음에 저희 불러올 때는 DF에 넣어줬는데 그 다음에 바꾼 후에는 new 데이터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df new를 계속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뭐 맞다. 내가 잘 만들었다 코드 확인해봐라 하면은 9.9가 3780일 있었는데 0.0이 3780일 바뀌었고 뭐 그렇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간단히 확인해 보면은 왼쪽 시력은 0.9 평균이 오른쪽 시력은 0.9 똑같네 비슷하네 별 차이가 크게는 없나 봅니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그리고 이 토탈로 묶어줬는데, 왜 이렇게 토탈로 묶어줬냐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큰 관계가 없고, 그러면은 민으로 그 평균 시력으로 묶어서 나는 그냥 토탈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하고 전체 시력을 보고 싶어서 토탈로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처리도 진행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이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20에서 뭐 24까지가 1그룹, 25에서 26이 2그룹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묶여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편함을 위해서 그냥 20대, 30대, 40대로 다시 코드를 짜줬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꿔줬습니다. AGG 똑같이 바꿔줬고 그럼 데이터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실제로 20대로 바뀌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 뭐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겠죠. 당뇨병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녹내장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오늘은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시력이 낮을 것이다를 가설로 보고 데이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글 폰트 말씀드린 건데요. 너무 헷갈려서 당뇨병으로 바꿔줬고 당뇨 망막병증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리네임했다. 한글로 리네임했다. 코드고 요것도 바꿔줬습니다. 0과 1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헷갈리는 게 싫어서 그냥 아예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면 있다, 0이면 다른 것들은 없다로 그냥 바꿔서 없다, 8점, 이렇게 나오고 있다. 확실히 당뇨병이 없는 응답자가 더 많죠. 이 응답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은 더 많아요.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 망막병증이 없을 수 있다.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고, 뭐 그룹바이 피벗 테이블은 배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룹바이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그러면은 남성 중에 당뇨병이 없고, 그분들의 총 전체 시력을 보면 1.0,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0.8. 실제로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여성분들 중에서는 뭐 0.89, 0.73.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시력이 조금 낮은 평균을 갖고 있네. 라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시각화 어떠신가요? 그냥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냥 히스토그램인데, 어, 이상하죠. 조금 전혀 영양가가 없는 그래프죠. 보시면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뭐 성별이나 여기 응답이 보통 이중분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아니면 1이고 1 아니면 2고 뭐 여기서 정도 알 수 있다는 거는 뭐 왼쪽과 오른쪽의 분포가 뭐 비슷하다. 뭐 왼쪽과 오른쪽의 분포가 비슷하다. 뭐 총 토탈 했을 때도 비슷하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사실 이거 히스토그램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데이터는 아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플롯을 좀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연령대별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봤는데 지금 40대가 응답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연령대가 확실히 뒤로 갈수록 응답자가 많은 걸 보면 뭐 건강검진을 한 40대부터 훨씬 더 열심히 하나? 뭐 건강검진 관리 데이터니까 20, 30대는 건강검진을 주로 잘 안 하나?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20, 30대에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볼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대까지 포함해 준 데이터인데 연령대를 20, 30대,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없다 있다로 나눴습니다. 당뇨병을. 없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연령대랑 분포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 환자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각화 그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기도 불편하고, 만약에 이 정보를, 지금까지의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별로 예쁘지 않은데 한눈에 안 띄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쁘게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크로스탭 이용해서 바꿔줬는데, 일단 그룹하고, 아까 에이지 그룹하고 당뇨병을 묶어줬고요. 이거를 이제 탭에다 넣어서 그 시각화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실제로 여러 개 진짜 막 넣어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안 되네? 라는 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당뇨병마다 이렇게 있다. 뭐 그림이 60대가 조금 더 많은 걸 차지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눈에 띄진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이제 비율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비율은 나눠줬습니다. 전체 합계해서 나눠줘서 비율을 만들어 준 거고 비율을 만든 거를 다시 프로포션에 넣어서 이걸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똑같이 위에 카드랑 똑같습니다. 이 코드에 다시 넣어주면 이제 100% 비율에 봤을 때 정말로 60대 이상 갈수록 당뇨병의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구나.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한눈에 보기 편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선택한 변수,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예쁘게 나오나, 어떤 결과가 더 예쁘게 나오나를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개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림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쓰는 것보다는 정말 그 데이터에 맞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요거는 라인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당뇨병을 당뇨 망막병증 관한 건데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뭐 그래프를 보면은 약간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밀도도 적고요.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이걸 보면은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아서 약간 시력이 안 좋은 경향이 있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볼 건데, 당뇨 망막병증이 있을 때 시력이 낮다를 저희가 가설로 잡았고요.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를 가설로 잡았을 때, 일단 박스 플롯을 한번 봐보면, 당뇨 망막병증이랑 전체 시력입니다. 아까 토탈 왼쪽, 오른쪽 합쳐준 거고, 없다랑 있다 봤을 때, 확실히 평균값이 중앙값도 지금 이렇게 있고, 확실히 그래프가 좀 차이가 나 보여요. 그리고 왼쪽은 이게 뭐냐면 제가 루트를 씌운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루트를 씌웠는데 왜 루트를 씌웠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랑 있다가 잘 안 보인다.
뭔가 미세하게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 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거나 아니면 제곱을 하거나 세제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수를 변환시켜서 봤을 때 확실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한 번에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변수도 변환시켜서 이러면 이렇게 되네. 그럼 그 변환시킨 변수를 또 다시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겠죠. 그냥 또 보이니까. 그래서 굳이 씌울 필요가 없겠다 하면은 씌우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설이 나왔습니다. 이 H형은 이제 귀무가설이죠.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뭐별 차이 없어 라고 되어 있는 귀무가설이 있고 대립가설로는 제가 정했죠.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사람의 시력이 없는 사람보다 커 또는 없는 사람이 아 반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작아를 제가 보고 싶은 거죠.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시력이 낮다를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 있다, 없다로 잡아줬고요. 요거는 T검정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검정 수행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넣으려다 보니까 간단하게 넣었는데 요것도 하실 때 뭐 T테스트도 있고 또는 뭐 샘플 뭐 2T 테스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산이 또 제가 트루로 해놨는데요. 트루로 했을 분산도 근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죠. 실제로 얘네들이 분산이 같은지 아닌지 등분산도 해야 되고 한데 일단 트루로 했을 때는 p-밸류 했을 때 0.0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0.05보다 보통 작으면 유의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인데 0.0으로 저는 잡았고요. 0.05보다 작으면 기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0.0이 나왔고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립가설이 기각이 되고,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사람이 평균 시력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가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유의하다. 그러면 실제로 당뇨 망막병증은 시력에 영향을 끼친다까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우리 가설이 맞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를 쓸 때 이 가설이 맞았고, 그럼 이 변수, 이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이 변수는 실제로 시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다. 라고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바플란, 뭐 라인플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플랫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밑에는 사실 설명할 시간이 없을 줄 알고 밑으로 따로 빼뒀는데 간단히 또 설명을 해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속형으로 지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실제로 왼쪽이 낮으면 뭐 오른쪽도 낮고 왼쪽이 높으면 오른쪽도 높고 뭐 그러네? 크게 큰 차이는 없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당뇨병이 있으면 지금 60대로 갈수록 시력이 확 떨어지죠. 당뇨병과 그리고 연령대까지 봤을 때 확실히 당뇨병이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금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거고요. 얘랑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당뇨망막병증 봤던 데이터고 이거는 뭐 바이올린 플랫인데 당뇨망막병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확실히 지금 20대로 갈수록 일단은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플랫들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까지 제가 준비한 코드는 끝이 났는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일단 첫 수업이기도 하고 이제 8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비디에게 8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코드를 조금 쉽게 가고 전철이나 시각화도 간단하게 가자라는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걸 보고 싶다.
라던가 아니면 뭐 모델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싶다. 모델링 배우긴 했는데 아 이거 실제로 어디서 어떤 데이터에 사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내는지도 모르겠고 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에 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모델링까지 실제로 한 데이터를 콕 집어서 그거에 맞는 전처리, 그거에 맞는 시각화, 그거에 맞는 분석해서 모델링까지 어떤 효율을 가장 많이 내는 모델링까지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기만 해서 조금 아쉬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수업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아니다. 나 오늘 당장 조금 더 심화된 거 보고 싶어. 궁금하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 요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네, BDA 블로그입니다. BDA 블로그인데, 이게 실제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전기수, 실기분들께서 해주신 우수 과제물이에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실제로 이용한 분들이고, 이게 멘토단 분들께서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블로그로 올라가 있는데요. 블로그를 보시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자유주제로 해서 뭐 검색,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 가설 검정, 분석 인사이트,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아, 그쵸. 이렇게 분석을 냈으면 어떤 솔루션을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솔루션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내 과제로 나갔었는데요. 보시면 공공 데이터 포털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제일 위에 있던 공공 데이터 포털을 사용을 하셨고,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라쏘랑 리찌를 이용하셨고, 아리마 모델 이런 것들 결과를 비교했고, 그래서 이건 개설성이다 보니까 시계열 데이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플랫들이 나와 있죠. 실제로 문다지가 있고 하다라고 하고 요거는 멘토단의 피드백까지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논문 등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아리마를 사용하는데 뭐 정말 나의 가설이 맞는지 잘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한강 홍수 통제소를 이용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내가 환경 관련된 걸 하고 싶다면 환경부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독립변수로 기온 풍속 이런 것들하고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설로 세우셨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EDA를 이용한 걸 이용하셨고, 회귀 모델을 이용하셨고, 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테스트셋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게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멘토단이 이렇게, 네, 피드백을 준 모습을 볼 수 있고, 어, R스퀘어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굉장히 좋은 모델인가? 예측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 같은데, 테스트셋이 없었다고 하니, 이게 조금 신뢰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다음에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있었나요? 그래서 거기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도 가져오셨는데, 신기하네요. 공영 주차장, 그죠?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져오신 거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뭘 보기 위해서 가져왔고, 실제로 가설을 그에 대해서 세우고, 실제로 이런 분석들을 이용했다. 했을 때 해결 방안까지 내주셨습니다. 1시부터 20시까지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주셨고 민턴의 피드백까지 나와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 만족도 조사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이번이 이제 처음 강의다 보니까 뭐 속도라던가 아니면 분량이라던가 아니면 내용에서 좀 부실함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나 다른 거 더 보고 싶어요.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실제로 공모전에서 쓰는 거 보고 싶어요. 라던가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실 수 있는 만족도 조사기 때문에 이걸 지표로 저희들이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왜냐면 사실 정보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더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만족도 조사 지금 한 번씩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 만족도 조사 하시는 동안 Q&A 진행하도록 할 건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끝나시면 끝났다고 한번 채팅 쳐주세요. 아, 시력과 나이의 상관관계인지 시력과 당뇨병의 상관관계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 구분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묶어서 시각화를 진행했었는데, 실제로 뭐 시각화 하실 때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가 당뇨랑 나이의 상관관계, 당뇨병하고 나이의 상관관계고, 여기에 시력을 갖다 넣으면 됩니다. 음, 뭘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치면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VR까지만 진행하고. 음, 아, 보시면 뭐 당뇨랑 시력이 진단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요? 시력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시력만 지금 갖고 왔는데 실제로 당뇨병이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값이 더 밑으로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더 검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밑에서 아까 알려드린 뭐 티테스트 검정이나 아니면 다른 검정들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아니고 여기 변수만 바꿔주면 나이랑도 볼 수 있고 시력이랑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과제물 코드. 과제물 코드는 따로 올라가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코드 자체는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기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코드고 그게 공개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온 정도까지만 보실 수 있고 사실 코드가 궁금하시면 어, 캐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실제로 공모전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나 이 코드 사용했어요 라고 1등 하신 분들이 막 써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저희 BDA 카페가 있습니다. BDA 카페에 가시면은 다른 분들께서 하신 거를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여기서 공개해 드리기에는 그분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45분 정도까지만 이렇게 만족도 조사랑 Q&A 조금 더 받을 거고요. 혹시 45분 이후에 나 지금 만족도 조사 할 때가 안 됩니다. 저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다가 만족도 조사 구글 폼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네요. 처음이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공공 데이터 수집할 때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힘듭니다. 저만의 데이터 찾는 팁. 저도 발품이라고 하죠. 정말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래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처럼 사회과학 쪽,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죄 안전도 뭐라던가, 아니면 뭐 20대 뭐, 현재 현황, 이런 것처럼 사회과학을 할 때는 사회과학 조서들이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찾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이랄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정말 발품 팔듯이, 데이터도 다 다운받아서 봅니다. 근데 이제 엑셀 파일로만 봐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 다운받아서 이 엑셀 파일에서 딱 봐보고, 이거 괜찮은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중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로 이미 통계가 진행된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쓰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미 결과물들이 있고, 뭐, 그리고 서베이 응답이 있는 것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서베이 응답 문항들이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랑 접목하고 싶다. 뭐, 아까 보니까 AI 챗봇 데이터 이런 것들이 AI 허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허브 이런 것들 이용하신다던가 하시면 어떨까? 또 환경이면 아까처럼 환경부, 교통이면 교통부 데이터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설로 사용한 논문이요. 가설로 사용한 논문은 당뇨병, 당뇨 망막병증을 찾다가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김지택 교수님께서 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솔직히 이런 데이터를 찾을 때 이런 기사만으로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논문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설을 세울 때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제 저희 리스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교수님의 논문을 찾아서 발췌해 왔습니다. 혹시 논문이 궁금하시면 논문도 함께 논문도 PDF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더라고요. 저도 잘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47분이 되어서 혹시 더 질문이나 있으실까요?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이라고 하시면은 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까도 뭐 보셨다시피 뭐 시계열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뭐 LS팀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뭐 자주 떠오르고 있는 XG 부스트 이런 것들을 저도 먼저 찾아보긴 하는데 이제 의사결정 나무나 뭐 회계를 이용해야 된다 할 때는 저는 교재를 많이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방법을 정하고 아, 저도 정말 이런 꿀팁 드리고 싶은데 직접 부딪히는 걸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 정말 다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써보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에 있어서는, 아, 이거가 좀 더 잘 나왔던데? 라는 게 스스로도 데이터가 쌓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델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남은 Q&A 있으면 오픈 채팅방은 계속 열어둘 테니까 거기다 코드랑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구글 폼도 만족도 조사 지금 아직 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어,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BDA 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면 얻어가실 게 정말 많으니까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